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트레이서 다음에 있는 모스플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모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요. 어, 라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굳이 어떤 걸 정의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라인으로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기능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되게 다양한 기능들하고 같이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법 자체도 워낙에 많고 방대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사실 기초에서 이 모스플라인만 가지고 대여섯 개 강좌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 기초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기본으로 한다기보다는 쉽게 쉽게 뭐 스플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여기 뭐 스플라인을 보시면 심플 모드, 그다음에 스플라인 모드, 터틀 모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심플 모드를 한번 볼게요. 심플 모드 같은 경우는 Complete Spline과 Separate Segm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art and Gross 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는 렌더링에서 뭔가 이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Offse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치값이죠. 이게 심플 쪽에 보시면 여기 이게 심플 옵션이잖아요. 스플라인이면 스플라인으로 바뀌고 터럴로 하면 터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플 모드로 하면 심플 탭이 생기죠. 랭스 같은 경우는 뭐 길이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스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subdivide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앵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죠. P축, HPB축으로 움직이죠. 세그먼트는 개수예요. 이걸 몇 개로 나눌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커브 보시면 이렇게 커브 할 수 있고 밴딩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스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커브를 주거나 트위스트를 주거나 이 스텝을 줄여보면요 느낌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브디바이드 같은 거예요. 그 스플라인 우리 그 인터미디어트 포인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펙터 재밌게도 이펙터를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필드도 적용이 가능해요. 필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필드라는 게 우리 시뮬레이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필드이거든요. 포스, 필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적용을 시키면 조금 프레임 늘리겠습니다. 타블런스 값을 이런 식으로 뭔가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난기류를 만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봅시다. 그래서 윈드 같은 거 이렇게 줘가지고요. include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얘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람 효과 같은 거를 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자 간단하게 옵션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잠깐만 오케이 일단 이펙터 필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width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width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 스윗넙스 꺼내 볼게요. 스윗넙스를 꺼내고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서클을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원래라면 우리 이 스윗넙스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카피해서 제가 지워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헬릭스를 하나 줘보겠습니다. 헬릭스 같은 거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보통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거 갖고 두께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스플라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서클을 아무리 조절을 해봐도요. 이 서클은 그냥 형태로서 이걸 만들어주는 어떤 가이드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스플라인에 적용된 경우에는요.
지금 이 두께를 주더라도 당연히 이 영상이래 렌더링을 하더라도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뭐 트레이서 같이 약간 그냥 시뮬레이션 타입이라 보시면 돼요. 라인 자체 느낌은. 뭐 얼추 형이 다 끝냈죠. 생각보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타트 엔드 크로스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엔드.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뭐가 옵셋 값을 뭔가 주니까는 이렇게 뭐가 구부러지죠. 중간 이 끝 부분하고 시작 부분이 옵셋을 줄이니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걸 더 주니까 뒤로 뭔가 구부러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만든 경로가 아닌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extend start와 extend end 값이 있어요. end 값과 start 값을 확장해서 뭔가 modifyi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urve, 그죠? scaling, spiral, scale 이런 식으로 스무스 줄 수 있고 스무스하지 않게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되게 뭔가 기하학적 형태라든지요, 뭐 나무 아니면은 어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기법들, 그레이스케일 고릴라라든지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모스플라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이걸 꺼버리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원래 세팅했던 대로 나오겠죠. 요거는 한번 건드려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destination spline과 xlayer, ylayer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free shape, 뭐 dual spline, 뭐 그냥 라인만 보여줄 거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는 것도 편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편하겠죠. free shape으로 해놓겠습니다. 저는 일단 심플 모드 말고요. 스플라인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스플라인 모드로 돌려서 쏘리 이거 안 했네요. 그로우 모드 안 했죠. 세퍼레이트로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퍼레이트로 하시면 이렇게 별개로 이거 지금 우리 몇 개 줬죠? 세그먼트 12개 줬죠? 12개가 별개로 움직여요. 근데 컴플릿 하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인 단 덩어리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되는 게 다릅니다. 컴플리트랑 세퍼레이트랑. 이것도 뭐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모드가 심플 모드가 있고 스플라인 모드가 있고 터럴 모드가 있죠. 일단 여기 스플라인 모드. 스플라인 모드는 조금 달라요. 스플라인 모드는 좀 다른데 일단 이거를 여기 있는 vertex, count, even, step 뭐 이런 식으로 설정 값들이 나옵니다. generation 모드 어떤 식으로 발생시킬 거냐 이거죠. 요거 예제를 해보려면은 일단 뭘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뭘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냥 힐렉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힐렉스로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이렉감 쭉 올려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놉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Shift 키, 오케이.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죠. 여기서 뭐 클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두께도 조절이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라인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요럴 때 어떻게 쓰느냐? 이 모스플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를 하이어라키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힐렉스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두께를 줘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그래프에 있는 오브젝트들 만들 때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죠? 클러너도 그렇고 매트리스도 그렇고 프랙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요때
실제 오브젝트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옵셋 값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형태일 뿐이죠.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저기 하니까 요거를 라인으로 바꿀게요. 두께를 이제 뭐 스플라인 모드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러고 애니메이션도 지금 스윗너스만 움직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스킹 되듯이 잘린다 그랬죠. 이건 우리 뭐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스플라인을 이용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구겨져 있다가 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안될 값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offset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뭔가 extend 이거 뺄게요. 잠깐 빼버릴게요. offset 값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더 줄 수도 있겠죠. sorry. 켜놔볼게요. 켜놓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또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케일 값들을 좀 이렇게 줄여서 스파이럴 조금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절을 좀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모스플라인만큼 확장성이 좋은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제너레이션 모드에 보시면은 vertex, count, even, step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라인을 구성하는 이 단위 있잖아요. 세그먼트, subdivision, intermediate point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타입을 설정하는 건데 vertex로 하면은요 이 헬릭스가 가지고 있는 intermediate point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거예요. adaptive, natural, 뭐 adaptive, natural, uniform 이런 식으로 이거에 따라서 이 subdivide 되는 이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none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vertex를 기반으로 한다. 이 가이드 스플라인에 여기 count로 하면은 이제 count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ven도 count랑 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step 하면은 간격이죠. 간격으로 조절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step 간격이 넓을수록 커지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vertex를 할지 count를 할지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정해놓은 뭐가 없어. 이게 이럴 때 더 좋고요, 저럴 때 더 좋고요. 이런 거는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뭐 이렇게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결과물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스플라인 모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조금 이제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 뭐 스플라인에서요 이 터틀이라는 게 있어요. 터틀이라는 게 있죠. 이거가 좀 애매해요. 난해해요. 뭐냐면 이거 보시면은 이거 지금 뒤집어졌네. 이게 나무를 만드는 어떤 기법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터틀로 딱 바꾸는 순간 터틀이라는 옵션과 value라는 옵션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게 터틀이라는 옵션이 바뀌면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premise라고 하는 부분과 context ignore, rules라는 게 있죠. 어떤 알고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L-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요. L-시스템 형식 문법의 일종이죠. 식물의 성장 프로세스. 식물. 기초로 한 다양한 잘물의 구조를 기술하거나 표현을 가능케 하는 알고리즘이다. 프랙탈 도형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뭐 단세포 동물, 다세포 동물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문법 몇 개만 익히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 모스플라인의
스타트를 사용하기 위한 L 시스템 문법에 대해서는요 인터넷에 좀 깔려 있어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나중에 우리가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아무튼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해서 본다면 이렇게 바뀌죠. 나중에 이거 한번 우리가 편집을 해볼게요. value라고 하는 거 보면 gross, 그죠? 이렇게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angle 같은 경우는 이런 앵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약간 다른 느낌의 또 구조가 나오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펼쳐 놓을게요. 다른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 디폴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은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 봐야 적용이 안 되고요. 무브먼트와 트로피즘 적용이 될 거고, 랜덤니스, 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적용 안 되고요. 멀티플라이어만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앵글이랑 여기 스케일 멀티플라이어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도 이펙터와 필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윕 노스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줘볼게요. 혹시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랬죠 참. 나 좀 습관적으로 해버리네요. 그래서 디폴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나와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앵글 바뀌면 어떤 바뀐다 그랬죠. 크로스 디폴트 스케일 좀 줄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트로피즘 살짝. 트로피즘을 이렇게 나리면 이렇게 되죠. 꺾이죠 느낌이.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때 사용된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무브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값을 올리면 펴는 거예요. 쫙. 그죠? 여기 멀티플라이어, 앵글과 스케일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도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스케일과 앵글 값, 그다음 무브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배율을 조정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떤 베리에이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플라이를 줘서 이렇게 사이즈 베리에이션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같이 좀 맞춰줘야 되겠죠. 앵글 값도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같이. 지금은 큰 변화는 없네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직도 앵글의 변화는 없죠. 트라피즘도 살짝 이렇게 낮춰가지고 간단하게 예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죠. 뭐 일단 두께를 조금만 더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다가 클로널 하나 줄게요. 그 다음에 스피어 하나 주겠습니다. 스피어 사이즈를 한 15 정도로 줄까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요. 여기에 모스플라인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렇게요. 약간 조금 버벅이죠 지금. 오케이. 카운트를 5개만 줘볼게요. 펄 세그먼트를 언틱할게요 일단. 스무스 로테이션 언틱하고 그리고 이렇게
20개 정도 카운트 스텝으로 할까? 스텝으로 차라리 이렇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0, 150개, 250개. 250개가 아니에요. 이 간격이에요, 간격 얘기하는 거예요. 간격을 지금 말씀드린 거라서 per 세그먼트 하면은 이 세그먼트마다 하나씩 붙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카운트로 한번 줘볼까요? 카운트로 150개. 카운트가 나을 것 같아요. 카운트로 하는 게 좀 깔끔하게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줬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쫓겨나게 해가지고 또 뭐도 넣을 수 있을까? 프레토닉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피어는 하나 더 제가 조금 더 큰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런 게 되죠. 일단 오스플라인의 두께를 조금 더 키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5 정도로. 잠깐만 좀 더 키울게요. 스케일을 55 정도로 키우고 얘를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7 정도.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라이트를 하나 줘서 카메라 하나 주고 카메라 뷰로 돌려놓고요. 라이트 하나 줘서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어이구야, 라이트죠. 제 컴퓨터 잠깐 좀 이상해요 지금.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한번 좀 갈아 끼워야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섀도우 레이트레이싱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섀도우 쪽 옵션 설정해주고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프로그램이 잠깐 뻗어가지고요.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옴니라이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고 에디터블 한 다음에요. floor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도 살짝 모그래프에서 랜덤 이펙터 같은 거를 이렇게 모디파이 형태로 주는 거예요. 모디파이 형태로 줘가지고요. 디포머를 포인트 폴리곤? 폴리곤을 합시다. 파라미터 값을 좀 낮출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이픈 옵스를 하나 살짝 줘가지고요. 이 정도만 일단 줘볼게요. 약간 밑에 땅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매터리얼을 넣으면서 또 라이트라든지 렌더링 세팅을 좀 볼 건데요. 매터리얼을 하나는 화이트, 리플렉턴스에서 애드에서 리플렉션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리플렉션이라고 넣고요. 리플렉션 타입을요. 레거시가 아니라 뭐 GGX, 백크맨 이런 게 있는데 백크맨 같은 경우는 쇠 형태, 그러니까 금속 재질인데 반사가 없는 금속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 만들 때 쓰는 거고 GGX 이거는 반사 형태가 있는 금속 재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리플렉션 값을 줄 때 이런 것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살짝 10 정도, 15 정도 주고 샘플링 값. 러프니스라는 거 자체가 이제 블러리스랑 비슷한 건데 같은 거죠. 이게 바뀐 거죠. 완전히 쨍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거친 표면에 반사되는 청동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반사되는 어떤 그런 재질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샘플링 서브 디비전스라는 값도 같이 좀 올라가 줘야 돼요.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이게 낮으면은 거친 표면이 이렇게 다 보이죠. 그죠? 휴즈라서 볼게요. 그죠? 근데 이게 샘플링 값이 좀 올라가면 이게 좀 부드러워져요. 근데 올리면은 이게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일환으로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메탈 에버리지로 갈게요.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좀 줄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스피어에다 하나 줘볼게요. 이렇게 들어갔고 또 하나 카피해서 이번에는 컬러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가지고요. 또 스피어에다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조금 값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낮추고요. 오케이. 요거 카피해서 또 컬러 값을 이 값은 정해져 있는 어떤 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오렌지 큐브로 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컬러를 좀 다양하게 해서 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하나 더 카피해서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윙 납스에다가 지금 이제 리플렉션에 이제 블러리스가 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렌더 타임이 조금 늘어나게 된 거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컬러를 블랙으로 맞춰서 잡을까요? 아이고, 뭐가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블랙이다, 그죠? 너무 블랙이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사네요. 이 정도로 맞춰볼까요? 여기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 리플렉션은 블러리스 값을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더 리플렉션을 쳐서 이런 느낌이 좀 나오게끔 그리고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인피니트 라이트를 하나 줄게요. 인피니트 라이트를 하나 줘서 어, 음, 이 같은 경우를 컬러를 살짝 좀 줄게요. 약간 야드필하게 이런 식으로 주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55 정도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한 번 더 톤을 덮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거예요. 이런 라이트, 인피니트 라이트를 하나 줘가지고 바닥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바닥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컬러를 이런 식의 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루, 레드 이 계열로 한번 줘볼까요? 그냥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서 너무 또 그죠?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해서 줘볼게요. 그냥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더 뭔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카이 같은 거 하나 주는 거죠. 스카이 같은 거 하나 주면은 아까 나왔던 그런 좀 어두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상쇄가 돼요. 특히 바닥 부분 보시면 그죠? 왜 그러냐면은 스카이 자체가 HDRI 형식으로 리플렉션의 투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정한 컬러를 넣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루미넌스에다가 바로 집어넣을게요. HDR 파일 같은 형태로 줄 거기 때문에 루미넌스로 주시고 뭐 그라디언트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뭐 B나 U나 뭐 설정하시고 싶은 대로 설정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컬러 톤 이렇게 맞췄다. 이런 걸 하나 여기다가 쇽 주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배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실제로 라이트에서 들어간 색감도 색감이지만 전체적으로 리플렉션 때문에 들어가는 이 색감이 이 스카이 때문에 이렇게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톤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너무 밝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런 라이트들 값들을 살짝씩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라이트도 조금 조절을 해준다든지요. 그리고 우리가 앰비언트 어클루전 같은 걸 하나 이제 이렇게 섞어 놓으면 픽처 뷰어로 렌더링 걸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조금씩 톤들을 조절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줄게요. 모스플라인에다가 선택하시고요. 이펙터를 하나 줄게요. 이펙터를 하나 주는데 랜덤 이펙터를 하나 줘서요.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살짝만 주면은 이렇게 살짝만 주면은 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휘어진 느낌도 연출이 가능해요. 아주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고 밑에 바닥을 사이즈 좀 키울게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여기 이펙터 말고 필드에다가 이제 시뮬레이터 어디 갔어요? 여기 particles, turbulence를 여기다가 필드에다가 include turbulence 값을 500까지 좀 줘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150 정도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죠? 아주 살짝씩만 흔들리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을게요. 이 정도. 그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분위기 있게 만들려면은 여기 DOF 맵 프론트 블러 하고 리얼 블러 두 개 줘가지고 그죠? 블러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겨주시고 잠깐 당겨주셔가지고 이 정도에서 블러가 시작되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펙트에서 뭐 주면 돼요? 여기 depth of field 주시면 되죠. 기본 값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 장을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얼추 보시면은 렌더링이 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이 된 겁니다. 이런 데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이유는 이제 아까 러프니스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 값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높여서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depth of field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DOF 같은 경우는 스냅 4D 자체에서 이렇게 바로 적용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효과보다는 우리가 멀티패스에서 따로 뽑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Gdepth 있죠, depth. 이걸 뽑아서 후반 작업에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좀 더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이 범주가 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법들에 적용되는 또 여러 가지 스플라인 기법들이 있어요. 이 뭐 스플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배워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모스플라인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